결국 주식회사는 주주의 과반을 확보한 쪽이 최고 지배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A의 100% 전략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주 간의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특히 최근에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례인데요. 본인이 최대 주주예요. 무려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이 최대 주주가 어떻게 경영권을 잃고 회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전체 예를 들면 만주가 있어요. 회사의 발행 주식이. 그 중에 40%, 즉 4,000주를 가지고 있는 A가 있고요. 3,000주를 가지고 있는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0주를 가지고 있는 C가 있습니다. 즉 주주는 3명인 건 거죠. 공동 창업을 했는데 A가 이 팀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역량도 제일 좋고 영향력도 제일 크고 업계의 신뢰도 있고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4 정도 가질게. 아우들이 그래도 나를 믿고 함께 해주니까 3 정도 가지세요 해서 4대 3의 3의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최대 주주죠. 그리고 본인을 교집합으로 모인 B와 C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30% 30%의 주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40% 주주 A는 경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영업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B는 나이는 어린데 마케팅 능력이 있고요. 또 주위에 이제 디자이너들을 잘 알고 있어서 마케팅과 디자인 쪽을 총괄해서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C는 고급 개발자는 아닌데 한 그래도 중급 정도 개발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C는 개발을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모여서 창업을 하기로 했죠. 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당연히 A, B, C는 사내 이사고요. 근데 A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내 편이 한 명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A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A는 A, B, C 플러스 A의 배우자인 D까지를 이사회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사회는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번 요약을 해보면 A, B, C가 4대 3대 3, 근데 D까지 사내 이사고 이사회는 총 4명.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년 차 때는 세팅한다고 개고생을 하고 2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영업이 되기 시작해서 매출이 그래도 한 7, 8억 나왔고요. 3년 차 때는 매출이 그래도 15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년 차 때는 무려 40억 가까이 매출이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실 B, C가 욕심이 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도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은 우리가 결국 다 하는 것 같은데 B, C 우리 둘이 지분을 합치면 60%인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이제 서로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의 골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A가 동생들이다 보니까 함부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탓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B, C가 점점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반목이 A와 생기면 생길수록 B, C의 결속력은 훨씬 더 똘똘 뭉쳐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B, C가 드디어 칼을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A를 쳐내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매출 40억에 영업이익, 이익여금 남는 거를 우리가 60%만큼 배분을 분배를 해달라 그러고 우리가 그냥 빠질까? 또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이 회사가 아까운 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 생각에 대표이사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마케팅도 우리가 하고 디자인도 우리가 하고 서비스 개발도 우리가 하는데 쟤는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 저거 경영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뭐라고? 오케이. 그냥 A를 제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자, 그러면 어떻게 A를 제낄 수 있을까요? 지분이 조금만 더 되면 B, C가 합해서 A와 D를 곧바로 제낄 수 있죠. 상법을 볼까요, 여러분들?
상법 제385조 해임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총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434조 규정에 의한 주총 결의는 주주총의 특별 결의입니다. 즉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이 확보가 되면, 즉 66.7% 이상이 확보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60%밖에 안 돼요. 다행히도 A는 그냥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B씨가 아깝다. 해임은 바로 못 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대표이사를 일단 갈아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나요, 여러분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즉 정관에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총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요. 그게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관에 주총에서 소집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정관에서 주총에서 소집한다 그러면 주총 열어가지고 바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시켜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이사회는 지금 A와 D가 한 팀이고 B와 C가 한 팀이기 때문에 과반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이 대표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어도 과반만 확보하면, 주총 과반만 확보하면 이사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상법상 중요한 차이죠. 상법의 이사 해임 요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3분의 2 요건이고요. 이사 선임 요건은 382조죠.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한다. 즉 주주총회에서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만 확보해도 선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논리적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사를 바로 해임시켜서 그냥 대표이사라 A와 D를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대표이사라도 갈아버리자. 근데 대표이사를 선임은 정관에서 주총으로 바로 열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사회로 해야 되는데 이사회는 2대2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 확보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주총을 열어서 이사 해임은 못 시켜도 선임은 시킬 수 있으니 이사를 한 명 선임시켜가지고 이사회 수를 AD와 BCE 2대3으로 만들어서 이사 과반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대표이사를 선임시켜버리자. 갈아버리자. 이렇게 된 건 거죠. 요 논리적 흐름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B씨가 회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주식회사는 주주의 과반을 확보한 쪽이 최고 지배력을 가지는 건 거예요. 지금 A는 본인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최대 주주다. 그럼 내가 대표이사다. 안심하고 있었고 이사회도 2대2니까 어쩔 수 없겠지.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B씨가 30대 30, 60 모여버리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를 선임하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이사회를 장악하면 대표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는 건 거죠. 이건 A의 100% 전략 미스입니다. 본인이 51을 장악하고 좋은 뜻으로 아우들에게 49%를 24%, 25% 이렇게 나눠줬어도 되는데 굳이 4대 3대 3으로 해서 이런 결과까지 초래된 거죠. 이 상황에서 B씨는 지금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한 명 선임해서 그래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표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총을 어떻게 열죠? 주총은 이사회에서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총을 열려면 또 이사회를 열어야 돼요. 이사회를 열자고 했어요. 이사회는 이사 아무나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열자고 했는데 주총 소집을 요청을 했더니 이게 2대2가 되잖아요. 지금 A, D와 B, 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총을 열고 싶은데 주총을 못 열어요. 주총을 못 열면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건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B씨 입장에서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가 있어요. 중요한 조항이죠.
366조입니다. 상법.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3% 이상의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총 소집 청구권이죠.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총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주총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된 경우에는 이 상법 366조에 의해서 소수주주의 소집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되겠죠. 회사에 보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있으면 주주총, 임시주주총의 소집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청구는 아니거든요. 그죠? 본인이 3% 이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이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안건을 상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의장으로 하게 해서 임시주총을 열게 해 주십시오. 요렇게 청구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총 한번 열기 위해서 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죠. 그거는 B씨가 다수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했고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마음대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았어요. 임시주총을 이제 열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하겠죠. 이사회는 어떻게 되죠? A와 D가 있고 B, C, E가 있고 2대 3이 되죠. 그리고 이사회에 소집 청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렇게 되면 A는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물론 사내이사직하면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사내이사직은 3년을 임기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3년이 도래하는 정기주총이 되면 그때까지 B씨가 기다렸다가 우리 재선임 못할 것 같아. 미안해. A와 D야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는 새로운 이사진을 꾸릴 거야. 그래서 B, C, E, F, G 이렇게 해서 5명 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내 이사도 아니에요. 그럼 아주 치욕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도 할래? 이렇게까지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기회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 씨는 60%의 지분으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급여도 전부 다 조정해버리고 이사 또는 임원의 보수를 결정짓는 주총을 열어서 본인들 보수를 확 높여버리고, 어차피 A와 D는 이제 사내이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퇴직금 지급률도 확 높여버리고 본인들만 40%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40%의 주주는 경영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섭하거나 꼬투리 잡거나 이익배당 청구하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익배당 청구하는 것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주총에서 열려야죠. 주총에서 열려서 통과가 돼야죠. 근데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B씨가 있기 때문에 이익배당 청구해봤자 이익배당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본인 B씨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 이익잉여금을 탕진을 하거나 마음대로 쓰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주주총회를 장악하지 못한, 이사회도 장악하지 못한 40%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것만 믿고 만족해버린 이 A의 최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씨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 AD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구도를 초반에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조금 더 치밀하게 짜야 되나, 대표이사,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사회, 상법상 인정되는 의사결정기구의 이 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구성할 것인가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만약에 이 구도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A는 본인이 40% 최대 주주이지만 소수주주로 전락할 수 있는 이 지분을 보호받기 위한 주주간 계약서라도 꼼꼼하게 작성하셨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가 40% 가지고 있는데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진짜 끝까지 니네를 괴롭힐 텐데 내 지분을 사줘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표이사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했는데 이 잉여하고 대부분 다 니네가 들고 갔고 내가 이 회사 잘 운영해 볼게. 니네는 그냥 주식 반납하고 떠나줘. 근데 상대방이 잘 안 먹히겠죠. 그죠? 이미 지배권은 넘어갔고요. 아니면 주식은 유지를 하고 그냥 본인이 제2의 창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도 분쟁들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임시주택 소집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의안을 상정해달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신청 사건들, 가처분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재미난 케이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40%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빼앗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